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조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바로 외국인의 선물, 현물, 매매 동향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후장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오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단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은 수익을 좀 만들어 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외국인 선물 동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매 수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일 미국 CPI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다가 또 원하는 대로 발표가 나오지 않는 쪽으로 배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치 게임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 CPI 발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종목들은 분명히 조정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눌림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좋은 종목들은 또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또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거고요. 제가 여담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힘들거나 또 혹은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유동성 확보와 선순환 투자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도 재테크이긴 한데요. 어느 일종의 비즈니스 개념을 항상 가지고 접근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금 여력과 선순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이 있으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10개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10개가 모두 흑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여섯 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익이 또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돼요? 잘 또 다듬어 가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항상 현금 유동성과 그리고 선순환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제가 지난 3년 동안 넘게 계속 강조드려 왔는데 습관이 되신 분도 계시고 계속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끔 만나서 이렇게 질문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저분은 어떤 스타일이시구나 라는 게 보이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변경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것들은 조금 버리시고 이제 밸런스 관리 쪽으로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진행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를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기판 관련주 중에서 대덕전자, 이스파터시스, 해성DS 여기 또 심택이 있는데 심택은 주가 위치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의 주가 위치는 눌림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할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뭐 해야 된다? 트레이딩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낮은 구간에서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 생각하면 하이프도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K스퀘어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5% 이상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형주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주로 우리가 비중이 23%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금액을 갖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했는지 그리고 동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롱숏 거래 위주로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시장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손실을 본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스퀘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컨센서스도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적당하게 또 수익을 치고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랑 거래하시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기타 등등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손실 본 적이 전혀 없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모든 수익을 다 테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해주시고 케어맨 클럽을 많은 관심을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2026년도 165번째 8월 12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딱 보면 하루에 한 개. 근데 실제로 거래일 수로 따지면 훨씬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8월달은 제가 조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행복감을
기대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즐겨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이 거의 이제 수익 내는 건 마무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또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새롭게 준비하면서 8월 또 중반을 넘어가는 8월 말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기본 목표는 초과 달성하도록 제가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주환원 정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뭐 그 목표가라든지 혹은 또 시장에 대한 또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뭐 노이즈를 집어넣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노이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방점을 찍는 건 HBM3E 구조가 아니라 HBM4로 갈 때 삼성전자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 1인 메모리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경쟁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파워풀하게 커버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미래에 뭐 중국이 생산량을 증가해서 메모리 경쟁이 심해, 아니 왜 그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냐고. 저는 그런 것들을 참 이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응하는 사람들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PER이 3.9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2개월 선행으로 우리가 실적 예상치 나오는 걸로. 그럼 이 정도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PER 4 이하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컸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주주환원 정책 발표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스윙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예상치가 큰데, 물론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주가는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악재까지 생각하고 다 하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분기 실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저는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삼전을 좀 봐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60만 원, 70만 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바운딩 들어오면 바로 주주환원 정책 발표와 더불어서 우리가 전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는 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분석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50% 구간 딱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매물이 딱 걸려 있습니다. 바로 어디 자리입니까? 27만 5천 원과 28만 원 사이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팅으로 해야 되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27만 5천 원과 28만 원 이 정도 보고 거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 구간에서도 수익 났고 이 아래 내려오면서도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짧게 잡았던 짧게 찌고 또 지금은 또 정확하게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 가야 되는 타겟팅을 좀 진행을 했고요. SK스퀘어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점을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홀드하면서 드리블 가는 것들이고 SK스퀘어는 우리가 짧게 수익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아,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보유가가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실전을 하다 보면 이거 빨리 매일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23만 9천 원입니다. 저희가 매수한 가격이 바로 이 구간을 이야기 드렸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로 23만 8천 원까지도 내려갔으니까 저보단 대부분이 저희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께서는 낮게 매수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지금 122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여기 윗단으로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오늘 미국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늘렸다 갈 수 있는데, 그럴 땐 비중 확대 준비하고 가시면 좋겠죠. 제가 항상 하방은 열어두고 갑니다. 드리블 하는 것들은 그렇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SK스퀘어 같은 경우 비중이 23%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새로 매수했기 때문에 비중 10%였고요. 여러분은 드리블을 하시고 가려면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SK스퀘어는 기본 수익률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삼성전자를 드리블 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FCBGA 최근에 보면 어쨌든 상당히 실적이 그레이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뭐 놀랍습니다. YOY 대비해서 뭐 이렇고 영업이익률은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믿고 가셔야 되고요. 조정 시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수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제가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베트남 관련돼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내용들, 그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못나잖아 그러면 방송 안 보고 대충대충 하는 거야. 똑바로 들으세요. 내년도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 가서 그 이후도 어떻게 돼요? 꽤 괜찮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으면 목표가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게 되면 쌀 때만 매수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 방법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업황들은요 1년 내에 빠그라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과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쪽 분야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왜 한 7, 8년 전에 그죠? 아마존 뭐 이런 거 처음에 그죠? 뜰 때 말입니다. 그때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땐 좀 짧게 끝났죠. 근데 이번에는 그죠? 새롭게 지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진행되면서 각 회사들도 또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쪼록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서버린 AI 쪽 관련된 부분이 아주 자극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웬만한 또 능력 있는 국가들은 국가별로 개인적으로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그 방송 매체 이렇게 보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냥 바로 IT 쪽 관련된 부분에서 야 그냥 다 끊어버려 이렇게 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IT 관련된 부분에서 올스톱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사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존재함은 상당히 써버린 AI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후지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면 먼 미래에 미국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다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1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주식 방송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웬만한 국가들 조금씩이라도 계속 투자해 나가는 부분이 계속 확장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덕전자에도 실적과 미래에도 같이 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보면 극단적으로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기본적 반등이 온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급락이 왔으니까 V자 컷이 들어온 거고 여기서부터 자리 잡다가 살짝 눌리겠죠. 그렇죠. 힘이 조금 붙이는 경향이 있으면 이게 그렇게 와줘야지 또 정상이에요. 그래야 또 우리가 매력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분 9만 원 그죠 아시겠습니까? 9만 원대 진입을 하자니까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10만 원 이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할 매수 진행을 할까요? 예, 하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여러분 불과 요 구간에서 대덕전자 갖고 수익 냈잖아. 여기 요거 땄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다시 눌리면 또 해줘야지. 아, 그때도 했는데 다음에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심택 위치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의 그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지금 20만 원 정도에 잡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선 좋아요. 이렇게 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스펙에서 재미나게 여러 번 더 플레이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딱 가지고 있으면 그죠? 10에서 20 가면 야 100%다. 그래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또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행하는 과정을 이 모든 것을 플레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덕전자 여기서 이 구간 있잖아요. 다 뭐 수익 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복귀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6월 달에 엄청나게 하락을 할 때 월에 5번 정도로 우리가 거래를 했었던 그런 아주 놀라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주 감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못한 게 있다 없다? 네, 잘못한 거 1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매크로가 개떡이어서 그냥 눌리면 다시 리바운딩 들어왔다가 또 아니래, 그럼 또 눌렸다. 이렇게 진행됐던 종목인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말입니다. 6월 달에 우리가 이스페 따질 수 없었으면 어떻게 또 수익을 많이 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월간에 가장 또 감사한 종목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 또 애환이 있으니까 또 다시 어떻게 돼야 사랑을 가지고 매수를 또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 리바운딩 들어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눌리면 또 우리가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뭐 내용적인 건 뭐 이거 글쎄요. AI 서버, 네트워크, MLB, 고다층화, 수혜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 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제 퍼블릭하게 나오는 것들이고 4분기에 증설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페타시스가. 4분기에 증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년도 전망이 좋겠습니까? 예, 공장 증설하는 것만큼 주가를 또 봐주겠죠? 자, 그거 생각해 보면 쌀 때 지금 매수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주 잔고 있는 것들 자체가 큰 문제 없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래 밸류에이션대로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자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 빈 공간만 우리가 공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 사실은 그것뿐이에요. 지금 미국 CPI 발표하고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 확실히 나온다 그러면 겁도 없이 사도 되는데 그러지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살 거 상당히 많아요. 싼 것도 많고요. 그래서 뭐 코스닥이니 코스피니 뭐 이렇게 따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AI 지금 글쎄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고 잔고도 많은 거 수주 잔고도 많은 이런 것들이 싸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여러분들하고 플레이 나가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가입하세요. 예. 자, 해성 DS. 그럼 이 형제들이 다 마찬가지. 얘가 막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꼬레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리드 프레임 이런 것들도 있고요. 패키지 기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보면 차량용 리드 프레임 수요 이 부분은 뭐 그냥 원래 고정으로 나가는 것들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패키지 기판 이쪽에서 조금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동사도 봐줄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미 조정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조정이 이스페타시스가 더 많이 조정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몹시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앵그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모양새는 다 똑같죠. 형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고 그죠. 대덕전자도 똑같고 다만 어떤 것들이 더 관심이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예, 주가의 위치와 퍼포먼스가 조금 달랐던 것뿐이지 움직이는 패턴 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놓쳤다 생각하면 얼른 다른 거 섹터로 넘어가요. 심택이 막 위점에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무던하게 그냥 대덕전자의 사람들이 너무 가리질 않는다니까. 대략 같은 거거든. 뭐 소케미 뭐니 다 구분하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해서 너무 디플리하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건 야, 제가 움직이니까 얘네들 관련된 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연동성도 좀 생각을 하고요. 그걸 테마라고 하냐? 그렇진 않아요. 얘들 다 실적 좋거든요. 실적 좋은 건데 그냥 관심도에 따라서 주가의 위치나 퍼포먼스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대전에 계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대덕전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이스페타시스 거래하셔가지고 또 수익 내셨다고 또 땡큐 표시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오래 함께 하다 보면 그죠? 우리가 서로 말 안 해도 서로 이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종목들은 다 뭐한다? 예, 조정 시 바로 매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CPI 발표 나오고 얘네들이 움직임 폭 있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차익물 나와야 되는 것 대부분 21 이동 평균선 그 자리 수렴하는 자리로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부터 우리가 또 분할 매수하면서 잡아나갑니다. 한 두 종목만 할게요.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은 글쎄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번 주도 월화수 그래도 적당하게 우리가 잘 만들어 오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현금 준비하고 가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주식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손실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불안한 투자는 이제 끝.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이 함께합니다. 밀착 실시간 케어로 시장 변동성 완벽 대비,
맞춤 포트폴리오 관리로 선순환 투자로 안정적 운용. 종목 대응 걱정 없이 평생 웃으며 즐기는 재테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함께 자산을 키워가세요.